05년 정도에만 사업 착수를 했다면 10년은 줄일 수 있었던, 지금도 잊지 못하는 술 마셨던 때가 쌍발로 확정했을 때 됐다. 저는 노발대발입니다. 우리가 운영을 먼저 잘하면 수출은 보장될 것이다. 스텔스가 할 임무가 있고 폭장력 많은 전투기들이 해야 될 임무들이 있어요. 헤럴드를 통해서 KFX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소요군에서, 소요군이라 하면 이제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 이제 운용자들이 앞으로 이런 무기 체계가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소요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소요 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로 요청을 하냐면 합참으로. 그래서 합참에서 장기적인 국방 전략을 판단을 해서 이 무기 체계는 언제쯤 어떻게 어느 정도 대략적인 비용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소요 결정을 하면 방위사업청으로 이제 바톤이 넘어가죠. 방사청에서는 그 소요 결정된 걸 가지고 국내 개발을 할 것인가, 해외 구매를 할 것인가. 그래서 KFX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개발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국내 개발을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계략적으로 뭐 사업 규모에 따라서 KFX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을 했죠. 그게 이제 탐색 개발. 그래서 탐색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최종 소요군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고 이걸 개발을 해보자 라고 판단이 되면 체계 개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계 개발은 실제로 설계를 진행을 해서 엔드 스테이트는 전투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 개발에서 전투기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 평가를 통해서, 시험 평가가 끝난 게 이제 사실 체계 개발인데 군으로 납품을 하게 되고, 군에서는 그거를 배치해서 운용을 하고, 전투기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운용 후에 이제 폐기까지,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방위사업 진행되는 프로세스. 처음에 KFX가 참 어렵게 02년에 시작했던 게 20년 9월에 동체 최종 조립을 시작을 했다라고 나온 거면 20년 걸렸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목표는 15년이었거든요. 15년에 한국형 전투기가 날아다닐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 이제 조립을 시작을 하겠다. 총 7번의 선행 연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좀 수정할 부분도 있는데, 03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 카이다에서 했죠. 여기는 이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개발 필요하다라고만 딱 돼 있는데, 사업 타당성 분석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 연구에서 이 전투기, 이 무기 체계를 개발할 것인가 사올 것인가를 검토하는, 그게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일반 그 국방 사업이 아닌 다른 정부 사업에서는 그 예타라고 하죠. 예타, 예비 타당성 분석. 그 예타가 국방 사업에서는 사업 타당성 분석. 그래서 줄여서 우리 이제 사타 그랬던. 예타 사타. 예타 사타, 뭐 사타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 첫 번째 결론이 뭐였냐면 KF-16급 이상은 국제 공동 개발을 가고 하위급은 F-35 직구매 대안으로 가자. 결국 우리 국내 개발이 아니고 국제 공동 개발로 가자고 한 게 카이의 결론이었거든요. 우리 국내 단독 개발은 힘들다. 할 수 없다. 부정적 이제로 나왔었고, 05년 12월에 이제 두 번째 그 카이다에서 국내 개발 추진 전략인데 사업 타당성 분석인데, 이게 두 번째 마찬가지로 국제 공동 개발 추천 및 국책 사업화가 필요하다. 애매한 결론이죠. 세 번째가 06년 12월부터 KDI에서 분석을 했는데, 현 개발 계획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직구매 대비해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대통령께서는 01년부터 하자고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 우리 능력이 없다. 돈이 많이 든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해외하고 같이 하는 게 낫다. 거의 07년 말 하면서 08년에 이제 좌초가 됐다가 공군의 열망, 항공산업계 열망 이렇게 하면서 09년에 건국대에서 네 번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KFX 개발에 필요한 국내 기술 수준은 90% 정도 확보가 돼 있다. 그래서 국내 개발이 직구매 대안보다 한 2조 원 정도 더 유리하다. 그래서 사업 측면에서 보면 기사회생을 하게 됩니다. 경제성 없다 하다가 확 뒤집힐 수 있었던 거는 공군에서 계속 다시 한번 사타해주세요 요청한 건가요? 공군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항공업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뭐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카이다에서 단일 연구진에 의해서 계속 거부 쪽이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찬반 논란이 좀 뜨거웠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11년 6월부터 이제 12년 12월 30일 탐색 개발 사업 종료를 하게 되고 이 두 가지 모델로 해서 이제 이 형상이 지금 나왔죠. 그리고 나서 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번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키스텝한테 해봐라. 왜 키스텝으로 넘어갔냐면 카이다의 동일 연구진을 하는 게 우리는 결과가 한 사람이 하는 게 그게 논리상 안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견이 계속 제시되니까 기재국 국방예산과에서 키스텝에다 수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13년 11월까지 이제 키스텝에서 결과를 했는데 키스텝에 나온 결과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다. 14년 때는 예산은 반영이 됐으나 집행이 어려웠죠. 14년 2월 보람의 사업 추진 TF 운영이 국방부 합참 공군 방사청으로 운영이 되는데 논란이 제기됐던 게 단발이냐 쌍발이냐 논란이 이제 나왔던 겁니다. 결국은 그럼 지금 탐색 개발을 선행 연구부터 03년부터 해서 14년도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4년 말까지 끌어오면서 11년간인가요? 이 11년 동안만 기간을 빨리 땡겼어도 지금 5세대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역사에 가정법은 없는데 05년 정도에만 사업 착수를 했다면 10년은 줄일 수 있었던 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갑론을박이 많지 않았나. 마지막 갑론을박의 정점이 C103 에코. 경제성 측면에서 카이가 개발자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제기한 거를 검토하느라 실제로는 거의 한 1년 정도를 또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총사업비 확정은 기재부에서 카이다에다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카이다에서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확정하는 게 한 2개월 반 정도 될 겁니다. 카이다에서 이제 최종 7번째 사업 타당성 후속 연구를 하고 그 확정된 예산으로 국회에다가 15년도 재개발 예산안을 제출을 하죠. 300억을 이제 요청을 했죠. 이제 시작되는 이제 시작을 해서 그 14년 12월 달에 재개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카이 라키드마틱 컨소시엄에 확정이 돼서 15년 12월 28일 재개발 계약을 하게 되죠. 이 KPX가 이게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보셨죠? 지금 간에 만에만 10몇 년 동안 그 10년 전에 진짜 조립했으면 지금 뭐가 하나 날고 있을 텐데 그죠? 그날 술 좀 드셨겠습니다. 통과되시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술 마셨던 때가 쌍발로 확정했을 때 됐다. 카이에서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C501이라는 설계안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됐다라는 이 시기가 이 사업을 이제 흔들었던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당시에 카이의 의견은 수출이 경쟁력입니다라는 표제로 해서 이제 여러 군데 설득 작업을 했었죠. 결국 경제성 논리로 간 거네요, 그죠? 단발로도 충분히 엔진의 신뢰도나 이런 게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게 이제 카이의 그 당시 C501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C501에 대한 여기 이제 설명 나왔던 내용이 거의 이제 맞습니다. 맞는데 가장 크게 NO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공군은 C501도 독자 개발 행사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노발대발입니다. 이 시기에 그 KPX 지원 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 단발, 쌍발에 대한 논란에서 쌍발로 가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었던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쌍발, 단발에 대한 설문이 왔었어요. 제가 이렇게 본 조종사들은 다 단발 노였거든요. F-16 조종사들은 특히 쌍발을 원했던 것 같아요. F-16도 단발이고 또 F-35도 단발인데 유럽 웬만한 전투기들도 최신 전투기들도 다 단발인데 왜 굳이 공군이 쌍발을 원하느냐. 엔진의 신뢰도는 단발로도 충분하고 현재 그게 수출이 더 잘 되고 하는데 왜 굳이 쌍발을 원하느냐. 전투기 조종사는 안전성 측면에서 쌍발을 원한다라는 말로 공군 조종사들을 약간 좀 무식한 자기네들 안전만을 생각하는 국가 경제 개발 능력 이런 거는 무시하는 쪽으로 좀 매도를 하는 분위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엔진의 신뢰도 문제는 단발 쌍발로 가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발로도 충분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고민을 했던 부분은 단발 엔진 형상으로 가장 잘 만든 전투기는 F-16이다. 현재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F-16보다 더 잘 만든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의 의문이 있었고 왜 F-16이 문제냐면 지금 현재 공군 우리 주력기고 나도 그렇고 우리 아재도 그렇고 F-16 전투기 조종사였기 때문에 F-16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비행기고 현재 우리 주력기로서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투기이나 개발 완료되는 게 32년입니다. 그 이후로 30년에서 50년 동안 운용할 비행기고 한 번 개발이 되면 진화적 ROC를 적용을 해서 계속 성능 개량을 해가면 50년에서 100년 이후까지 성능 개량을 해서 쓰면 4세대, 4.5세대 전투기로서 완벽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럼 현재 F-16 수준보다 못한 비행기를 만들 것인가?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비행기를 물려주면 그때 누가 사업을 했었지? 도대체 우리 선배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했던 거지? 라는 데 굉장한 책임감을 사실 느꼈던 거거든요. 공군이 독자 개발 형상을 무조건 원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F-16, F-15까지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무장 능력이거든요. 자, F-4, 5를 대체하는 F-4하고 F-5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엄청난 무장 능력이죠. 항속 거리도 있고 무장 능력. F-15하고 16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항전 장비에 대한 것보다는 무장 능력이거든요. F-16이 가진 단발 엔진이 가질 수 있는 거는 2,000파운드 무장 2개, 폭탄 2개를 달고 공대공 무장 달면 기본 전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한계고. KF-X는 일단 바디가 되면 거기에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룸이 있고 그다음에 엔진 2개가 되면 그만큼의 연료 소모율은 많지만 그만큼의 추력대 중량비 무장을 더 많이 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엔진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엔진 한 발짜리에서 우리가 밤을 폭장량이라 하죠.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엔진 두 발이면 탑건 엊그저께 보셨죠? 엊그저께 탑건에서 기관총 맞잖아요. 엔진 하나가 꺼지잖아요. Watch out, there's a MiG to your right. He's firing! I'm hit! 그럴 수 있는 사례가 돼요. 하나는 남아있잖아요. 하나 가지고 하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런 신뢰성이 이제 엔진을 못 믿는다는 신뢰성이 아니에요. 작전이 용이한, 이건 경제가 아니라 작전 측면으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조종사들이 쌍발이 낫겠다. 아, 안전해, 우리 목숨 이게 아니라 아, 우리가 더 멀리 가고 무장을 더 많이 캐리할 수 있고 전시에 아, 한 발 가지고도 꺼져도 작전이 가능하고 오겠구나.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장량 부분에서도 KF-X를 쌍발로 가면서 공군에서 요구했던 거는 최소한 3,000파운드급 무장 2발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또 더 깊은 파괴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디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전투 행동망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 거고 앞으로 충분히 성능 개량을 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게 쌍발 그렇죠. 전투기다. 규모의 경제하고 수출에 대한 부분은 나도 책임이 있지만 이제 공군 또 이 운용군이 확실한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용을 잘하면 우리가 운용을 먼저 잘하면 수출은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량돼가는 성능이 업그레이드돼가는 향상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수출은 될 것이다. 조금씩 버전업 돼가는 걸 내보내줬을 때 수입이 계속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공군에서 잘 쓰고 잘 개발하고 잘 쓰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KF-X는 스텔스 모델로 발전시키는 5세대급으로 가는 것보다는 4.5세대에서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더 많은 폭탄을 3,000파운드 폭탄을 내부에 장착할 수는 없잖아요. 네. B2도 내부에 아니고. 예. 네. 그래서, 폭격기죠, 폭격기. 네. 그래서 4.5세대에서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는 현재 미국이 개량을 해나가는 거지 네.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KF-X를 통해서 그쪽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순전히 내 미래 비전입니다. 스텔스가 할 임무가 있고 폭장량 많은 전투기들이 해야 될 임무들이 있어요. 다 스텔스면 좋은데 안 그래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예 시작을 4.5세대로 갔다. 근데 이게 스텔스는 아니냐 이렇게 싸우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님들이. 예. 제발 스텔스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형상 자체가 저피탐을 위한 기본 형상을 세미 스텔스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설명 잘 돼 있더라고요. 다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세대 전투기보다는 피탐성이 더 약간 낮다. 그래서 스텔스 형상을 추구한 거죠. 가미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설득 이해를 시키러 일주일에 바쁘게 돌아다니셨죠.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출장은 5 내지 6회까지. 주 7회 근무하셨네요. 예, 오피니언 리더죠. 이제 국방 관련돼서 관심 있는 이제 기자, 교수님들, 그다음에 국회 쪽에 이제 설명을 많이 다녔죠. 뭐 이건 여담이지만 계룡에서 아침 8시 KTX를 타고 올라오면 10시쯤 용산역 근처 국방부 근처에서 한 분을 만나 뵙고 12시 반쯤 해서 국회 근처에서 여의도 근처에서 또 한 분을 만나 뵙고 오후 한 3시쯤 해서 또 기자분을 편하신 데서 만나 뵙고 마지막 6시 정도에 용산역 근처에서 4번째 분을 만나 뵙고 나면 입 근처에 이제 혓바늘이 돋나요? 백태가 끼나요? 그럼 이제 한 8시 기차쯤 타고 내려가서 오늘 설명했던 거에 대한 좀 논리 보완을 좀 해서 그 다음날 또 출장을 올라오고. 그래서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딱 아까 말씀드렸던 후배들한테 어떤 걸 물려줘야 될 것인가를 딱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동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경제성만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 국방력, 공군력까지 생각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중간 짬에 광고를 드리면 헤럴드가 KFX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헤럴드를 통해서 KFX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주시면 제가 매생이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카이를 통해서 또는 방사청을 통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